무슨 일이시죠? 혹시 아까 술에 불만이라도 있으신지? 정말 똑똑해. 역시 스칼렛 벨벳의 비밀 연락원다워. 이런 곳에선 바텐더야말로 가장 눈에 띄지 않고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습이지. 모든 술은 네가 직접 만들고 모든 비밀 메시지도 너를 통해 전달되지. 비록 모든 걸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너 자신한테 유용한 정보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이 스칼렛 벨벳 리본은 너한테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바텐더 씨? 결국 이 술은 저한테 돌아왔군요. 이제 제가 고민할 차례인가요? 규칙에 따르면 접선은 이미 성공했으니 이제 앉아서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야겠지만 스칼렛 벨벳은 더 이상 몬텔리와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든요. 관계도 박살이 났고 서로에게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정말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남이 싸움으로 번질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소문이 있었거든. 스칼렛 벨벳이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베넷이라는 가문의 금고 관리원과 관련이 있다고. 아니, 설마 그런 헛소문을 믿는 건 아니겠죠? 그렇다면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베넷은 얼마 전 시체로 발견됐어.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너희를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해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
뭐라고요? 베넷이 죽었다고요? 상황이 정말 복잡해지고 있군요. 몬텔리를 계속 믿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베넷의 명예를 위해서 그 사람 말대로 당신이 정말 공정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면 해질녘에 바람 부는 물가에서 만나시죠. 스칼렛 벨벳 쪽에도 전달해 두겠습니다. 단말기는 초대 수자께서 수호신으로부터 하사받아 리나시타에 가져온 성물입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단말기들은 모두 사적으로 만든 위조품이 아닙니까? 인자하신 수자께서는 당신들이 위조품을 만든 죄조차 묻지 않으셨는데 어째서 저희가 압수하는 데 협조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수도회에 단말기 착용 허가를 몇 번이고 신청했는데 그때마다 거절당했잖아. 심지어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말이야. 발급 권한은 너희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가문 쪽에서도 얻지 못하게 됐어. 이제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왜 너희한테 넘겨줘야 되지? 성물과 수호신의 축복에 대한 당신의 간절한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신들이 단말기를 사용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도회의 판단입니다. 당신들이 불을 우리에게 넘기고 천국을 쌓는 벽돌로 삼는다면 당신들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거역하려 한다면 당신들을 참회원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하는 수밖에요. 수도회와 일반인 스칼렛 벨벳이야. 수도회 사람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해도 이렇게 대놓고 무력을 쓸 수는 없는데 설마 성 밖이라 그런 건가? 우선 스칼렛 벨벳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한 다음 잘 대화해보자.
누군가 했더니 몬텔레 가문의 둘째 아가씨와 올해 월기간을 쟁취한 사람이었군요. 하지만 저라면 이 시기에 수도회와 수호신의 위험을 무시하고 일반인을 위해 나서진 않았을 텐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려야 할까요? 사적인 단말기 거래는 계율 위반입니다. 다 우리가 제값을 치르고 산 거야. 가져가려면 우리한테 돈이라도 돌려줘야지. 그때 당신들과 거래하던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들을 고발한 겁니다. 그들은 위조품을 제작했다는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당신들과 거래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요. 불쌍한 둘째 아가씨. 가문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신세라니. 이런 말씀은 저 말고는 드린 적이 없었나요? 겨우 몇 마디 말로 나와 가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속셈이라면 어림도 없어. 게다가 내가 너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도 내 신분을 부인할 수 없다는 반증 아닐까? 거래는 자유로워야 한다. 이건 수호신과 수자께서 선양한 이념이기도 하잖아. 이전 거래자가 계속하든 그렇지 않든 스칼렛 벨벳은 독립적으로 거래할 자유가 있어. 어때? 당신은 우리가 계율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당신 자신도 지키지 않은 거 아닐까? 나라면 벌써 참회원에 가서 참회할 텐데 죄인 줄 알고도 범하는 죄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신성 모독이거든. 당신... 몬텔리가 수도회와 피살리아에게 짓밟히고 우리 통제를 받는 날 반드시 울면서 수호신의 용서를 빌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수도회의 손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이만... 앤리스라는 바텐더한테 들었어. 너희가 날 찾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방금 우릴 도와준 건 알겠지만 알다시피 몬텔리 사람들이 우릴 곤경에 빠뜨렸거든. 우리 관계로 봐서 할 말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앤리스 말로는 베넷을 위해서라고 했으니까 뭐 두 사람을 봐서 얘기 정도는 들어줄게. 다른 건 몰라도 먼저 협력을 끄는 게 너희 쪽이란 건 사실이잖아. 지금 어떤 소문이 나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가문으로부터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을 뿐이야. 단말기뿐만 아니라 주얼리 세트와 향수 같은 것들도 살 수가 없어. 아까 너도 봤잖아. 거기다가 오늘 너희를 만나기 전까지 거의 보름 동안 내 눈앞에 몬텔리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 우리가 수도회와 피살리아 가문의 공격을 받았을 때 너희 가문은 어디 있었지? 맞아. 가문 안에서 배신자들이 나타나서
금고 일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차라리 솔직히 털어놓는 게 더 나으니까. 하지만 그 성직자의 말은 처음 듣는 얘기들이야. 게다가 단속을 받고 거래를 끊는다는 게 몬텔리 가문의 선택일 리가 없는데. 우리 가문의 기본 이념이라면 첫째,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둘째, 항상 주도적으로 개척한다. 너희 조부야 그 이념을 지키겠지만 결국 늙어갈 거고 코폴라는 아무튼 네 말은 못 믿겠어. 앞으로 다시 순조롭게 거래할 수 있을까? 앞으로도 몬텔리 가문을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내가 원하는 건 권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장을 표명해 주는 건데 네가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쨌든 난 먼저 독점을 깨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거래를 했던 몬텔리 가문이 오히려 독점을 지키는 편에 서는 걸 원하지 않아. 숙부와 조부님을 찾아가서 당신들과의 협력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알아내도록 할게. 됐어. 애초에 너희 가문 내부의 일인데 내가 간섭할 권리가 어딨겠어? 아까 내가 했던 말은 잊어버려. 바보 같은 소리였으니까. 아, 맞다. 앤리스 말로는 베넷이 죽었다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봤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확실히 상황 판단은 할 줄 아는구나. 이상한 소문이 파다하거든. 심지어 장모를 처분했다느니 하는 헛소문까지. 베넷이 금고를 대표해서 물건을 배송해 준 적이 있긴 했지만 그건 전부 제대로 기록이 남아있는 정상적인 거래였어. 게다가 우리가 무슨 이득을 봤다고. 베넷은 시가에 빠삭한 사람이라 협상에 있어서는 요만큼도 양보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 쪽에 손해를 입힌 적도 없지. 가끔은 거래 시간이 너무 늦어서 뒷산에서 잠깐 하룻밤 쉬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녀석을 위해 거기에 쉴 곳을 만들어줬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만났을 땐 거기 꽤 오래 머물렀어. 그리고 우리한테 거기에 몇 가지 물건을 놓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 물건들이 쓰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어. 그렇다면 베넷은 자신의 결말을 예감했을 가능성이 커. 베넷의 임시 쉼터로 가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알려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입구가 있어. 그냥 쭉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뭘 하려고?